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선포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 전 수입 급증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추락했죠. 미중 관세 협상이 본격화하지 않는다면 그 수입마저 줄면서 대형 마트의 매대가 텅텅 비게 되고 근로자들은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을 잃게 된 우리의 대미 수출은 더 걱정입니다. 자동차 최대 수출항인 경기 평택항 부두는 벌써 한산합니다. 실물 경제 충격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피너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관세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하기 시작한 지 선포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혼란과 혼돈을 거쳤고 실물 경제로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부터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년 만에 마이너스 추락했는데요. 장기철 박사님,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이 뭐 경기 침체로 가는 뭐 이런 신호 같은데 0.3 마이너스 예상보다 큰 건가요? 어떤 거요? 사실 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분기 성장률은 0.4%, 0.3%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무역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3월 달 이때 네. 그 수입이 엄청 늘어났어요.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시장에서의 분석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4월 네.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입을 먼저 땡겨 놓는 것이 수입에 많이 과대 계상이 되고 그것이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커진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그 애틀란타 연준이 계속 분기별 성장률을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마이너스 2%대 정도의 역성장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런 수입을 좀 땡겨온 부분도 있었고 또 관세 및 뭐 아비트러지 트레이딩에 따른 금의 수입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예. 금 수입이 그 순수입을 낮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역성장할 거로 예상을 했었지만은 네. 실제로 역성장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분기 그 다음 분기에 또 역성장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성장이 이제 수입이 늘어나서 그렇다. 뭐 성장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물건을 사서 쓴다거나 또는 뭐 정부가 물건을 사들인다거나 기업이 뭐 투자를 한다거나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게 수입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미국에 있는 돈이 좀 빠져나가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졌다. 이런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민간의 소비, 예. 그리고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예.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순수출이 GDP를 약 5%포인트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사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 근데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번에는 1.8% 증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1.8%. 네, 전분기의 4% 증가에 비해서는 또 크게 둔화가 된 수치이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7.9 떨어지면서 86을 기록하는 등 지금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2일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했던 것보다 0.9%포인트 낮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이렇게 계속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언론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미국이 사실 물가 때문에 좀 걱정을 해왔으니까 물가는 잘 안 잡히는데 경제 성장률도 거꾸로 가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나? 이런 걱정을 할 텐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걱정할 수준입니까? 좀 스태그플레이션을 앞두고 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전기 대비 연율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 전망에 따르면 2분기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제적으로 수입을 했던 부분이 좀 정상화되면서 순수출이 성장률을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0.5% 포인트, 4.8% 포인트 낮췄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역성장은 멈출 것 같지만은 저희들 전망에 따르면은 하반기에 전기 대비 연율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냥 플랫, 네. 그냥 0%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기 둔화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성장률이 약 한 1.1%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건 저희 전망이지만 1.1%면은 2001년에 1% 이후에 경제 위기를 빼놓고선 가장 낮은 숫자예요. 올해가. 예. 그러면 그래요? 경기는 그만큼 둔화된 상황이고 예.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번에 같이 발표된 개인 소비자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을 보면 헤드라인이 2.5%고 예. 코어가 2.6%인가 그럴 거예요. 2.6%? 그렇게 되면 이게 2.8%네요. 그러면 이게 염준이 생각하고 있는 타겟으로 하는 게 2%잖아요.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올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지금 2%, 3%, 4%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효과 때문에. 그래서 경기는 둔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니까 네. 실제적으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역성장이 되는데 과연 2분기까지 그렇게 될지는 조금. 2분기는 아까 순수출, 그래 경제 성장률을 좀 갉아먹는 효과는 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를 내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금 뭐 재무장관도 연준에다 대고 자꾸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하네요. 우리나라와 좀 달리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달 다음 주네요. 연준 FOMC 회의가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정권에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근거로 드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전의 수치들입니다. 관세 영향이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통화 정책은 특히 이제 경제로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보고 정책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준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인하를 할 가능성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경제 지표를 추가적으로 관찰을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금리 관세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나타나게 될 걸 생각하면 연준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여튼 뭐 관세 싸움이 관세 전쟁이 뭔가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중국을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예외 뭐 면제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중국과는 대화의 움직임이라든지 협상의 좀 조짐이 좀 나타나고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시진핑 주석과도 뭐 통화를 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부과가 되고 4월 8일 날 90일 유예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자체가 중국을 타겟팅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깊게 할 수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협상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17개국에 대해서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뭐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그 첫 번째가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중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미국은 그 주요국과의 협상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중국과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빨래야 하반기 정도 돼야지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도전적으로 기다리겠다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냥 이렇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어떤 적극적인 계기가 있다고 하면 올해 11월 달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두 정상에 만나서 또 어떤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뭐 단기간에 이게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협상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으로 아직 나올 협상의 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영향이 역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중국이라고 한들 이 관세 전쟁의 여파에서 지금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중국 경제도 실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지금 최근 수치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이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내수가 사실 이전부터 좀 내수가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면서 제조업 활동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중국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50.5로 해서 5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50.5로 50보다 높다가 요번에 49로 이제 경기 하강 국면,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기업, 뭐 중형 기업, 소기업 다 이제 50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 중국 제조업 전반의 생산과 고용에 굉장히 부담을 이미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 향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상태가 계속 된다면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그래서 관세로 인한 영향이 아직 본격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2, 3분기 정도 되면은 점진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도 늘 뭐 5% 목표를 삼았고 그 정도 돼야만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성장률이 안 되고 제조업이 경기에 위축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그럼 그렇죠.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서도 보통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굉장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수가 부족하고 또 수출도 이렇게 이제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뭐 0% 아니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4월달 PMI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수출용 주문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수출용? 수출용 주문, 신규 주문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출용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또 물가도 그 영향으로 뭐 구매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관세로 인한 경기의 둔화가 4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가시화되고 이게 물론 심리 지표지만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IMF가 이번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4%까지 낮췄거든요. 3% 후반을 반올림해서 4%가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경기가 나쁘면 우려하시는 대로 고용 문제가 될 것이고 고용 문제가 되면 또 사회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도 쓰지만 인민은행이 5월 중에 정책금리나 아니면 지불 준비율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낮추면서 통화 정책에서도 좀 완화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 위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차원, 또 금융 완화 차원 여러 가지 대책을 중국 정부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사실 아닙니다. 미국 걱정하고 중국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4월 수출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미국만 6.8% 줄었어요. 뭐 주로 자동차 때문입니까? 주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지금 미국의 수출이 줄고 있나요? 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16.6% 감소하면서 16%나? 네,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현지 판매 실적은 최대치를 기록한다고 하고 그런 네.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도 보이곤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관세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현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선제적으로 또 재고를 확보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제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세 영향, 뭐 자동차, 철강 분야에 대한 25% 관세 이런 영향 그리고 또 기존의 캐즘이라고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동차 쪽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철강 같은 경우에도 7.1% 감소하고 그 일반 기계도 22.6%, 반도체는 31%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수출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인 것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는 저희가 수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길래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했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 증가했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4.5%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으로 증가분이 컸는데요, 18.4%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상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전체 수출이 증가하니까. 그러나 미중 관세 전쟁으로 지금 미국 수출은 직접 타격을 받는데 아까 보니까 자동차, 기계, 자동차 지금 관세가 매겨져 있고 철강도 관세가 매겨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아직 관세가 매겨지지도 않았는데 감소폭이 뭐 30%가 넘었네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도 관세까지 매겨지면 더 줄 것 같은 걱정이 드네요. 뭐 아무래도 지금 그런 우려 상황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겠지만은 지금 전망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을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수출이? 그렇죠. 예. 그래요? 사실 4월 달도 시장 전망은 소폭의 마이너스 전망이었는데 3.7%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반도체나 뭐 철강, 무선통신기기 이런 게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은 많이 줄었지만 이런 뭐 우리 소위 말하는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 7개가 다 이제 증가하면서 수출의 플러스로 전환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타겟된 그 관세가 지금 자동차에서 반도체, 의약품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더 부진해지고 글로벌 경제가 더 저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망이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수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같은 게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이너스. 아무래도 우리 뭐 상장 기업들 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뭐 시장을 움직이는 게 수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볼 때는 이런 실물 부분에서의 부진이 수요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또 연준도 금리를 낮추고 또 내년도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하면 시장은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출의 부진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고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수출인데 내수 부진은 좀처럼 지금 뭐 회복세를 보이지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지금 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관세 전쟁의 여파가 하나씩 본격화될 거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국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3조 8천억 원. 당초 정부가 낸 것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났는데 김 교수님 조금 좀 우리 경제에 조금 뭐 숨통을 틔우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13조 8천억 원 추경? 네, 지금 일단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제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마련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수 진작이라든가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이 아마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한데요. 미국이 수입을 줄이고 첨단 산업 위주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수출 위주로 성장을 하는 경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나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좀 더 지금 사실 저희 경제의 리더십이 지금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이제 없고 이런 것들이 경제부총리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 탄핵을 것들이 당할 문제가 것 같아서 사퇴를 했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정책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사실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대한민국에 지킬 것인지,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사실 뭐 크게 이런 뭐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발표될 필요도 없지만 조용하게라도 저희는 이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들이 내실 있게 다져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투자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투자를 늘리는데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뭐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민주당의 그 탄핵 움직임에 이제 자진 사퇴를 해서 경제사령탑도 비었습니다. 국무총리도 없고 경제부총리도 없고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런 상황? 이게 뭐 경제 물론 이제 새 정부가 한 달 후에 들어서지만 그 한 달 동안만이라도 선장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 같지만은 1년으로 치면 12분의 1이고 작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장이 없다는 것은 참 굉장히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제 추경을 말씀을 드리면 추경을 했을 때 이 추경을 100원을 쓰면 우리 GDP 경제 성장에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 보통 지금은 40원 정도 영향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100원을 쓰면 40원. 100원을 쓰면 40원, 40% 정도, 0.4. 그 정도 생각이 0.4.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돈을 주면 이게 20원 효과밖에 안 나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대로 들어가면 성장률에 뭐 100원을 쓸 때 60원, 80원의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고도 우리 경제에 진짜 필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좀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고 추경 이름이 필수 추경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반기에 더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좀 높이기 위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얼마를 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느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자리도 장출하고 뭔가 투자하는데 제대로 써야 될 텐데 이번 13조 8천억 원 하나하나 따져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대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지 조금 좀 면밀히 나중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재정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금융 쪽도 이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는 금통이 이달 29일 예정돼 있네요. 자, 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가 걱정 때문에 못 내리는 건지 김성훈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네, 지금 지난 4월 한은에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2.75%로 동결을 했었죠. 이제 두 번째로 동결을 한 것인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수출 부진이라든가 이제 내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사실 저희 한은이 타겟으로 하는 목표는 2%인데 지금 몇 개월째 2%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한 상태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환율도 1,400원대 막 후반까지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또 어느 정도 초반까지는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하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관세 정책이 진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도 아직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계 부채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부동산 있거든요. 문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29일까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려야 될까요? 안 내려야 될까요,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실인데 지금 환율이라든가 환율 불안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환율이 또 갑자기 상승할 경우에는 또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보는 신중한 입장이 조금 더 아직은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요. 우리 장계철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하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유지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환율도 걱정된다. 약간의 부동산도 조금 혹시 금리 낮추면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은은 연준보다는 물가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4월 보니까 2.1% 2.1%고 전월 대비로는 뭐 헤드라인 봤을 때는 0.1로 좀 줄고 있어요.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좀 높아졌지만 앞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축산물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 있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도 1분기 때 역성장했잖아요. 네, 전기 대비 역성장을 했고 물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을 된다고 하면 5월 달에 금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달에?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정도 인하가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 불안 요인들이 많잖아요.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환율 이슈도 있고.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5월달 내리고 8월 정도에 한 번 더 내리고 난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 정책은 재정의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과 8월에 2번 정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5월과 8월. 그리고 나서는 재정이 경기를 또 담당하는 그런 손바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서로 조금은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빨리 쓰고 또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잖아요. 네네. 시간적으로나 또는 재정의 여건으로서 볼 때나 추경 편성을 또 한 번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과 사실은 의견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완화적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이제 환율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약간 환율에 대한 영향이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몇 개월 전부터도 저는 재정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비해서 지금 마련된 안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재정의 좀 더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책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장제철 피너클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